안녕하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 앞으로도 또 감당해야 할 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학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학부모 교사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다시 모여서 21년도를 학년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PTM을 시작하면서 먼저 올해 함께 섬기게 될 교사들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뭐 새로운 교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학년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1학년부터 말씀드릴게요. 1학년 담임 김미양 선생님이십니다. 작년에도 1학년을 담임하셨고 뭐 차분하고 섬세한 아이들 케어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올해도 1학년을 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학년 담임 송선혜 선생님이십니다. 작년에 6학년을 하셨는데 올해는 2학년을 담임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1학년, 2학년 영어 교과를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계신 귀한 선생님, 좋은 시간 될 줄 믿고요. 3학년 담임 양태선 선생님이십니다. 양태선 선생님은 그동안 쭉 퓨처 중고등반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이번에 좀 변화를 좀 주면서 초등 쪽으로 내려오시게 됐고 특별히 과학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좀 과학을 통해서 또 우리 초등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학년 담임 선생님 정현 선생님이십니다. 작년에 3학년을 담임하셨고 그 학생들을 다시 한번 2년째 연속으로 이제 4학년 담임을 맡게 되셨고 특별히 3, 4, 5, 6 수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5학년 담임 선생님 한일권 선생님이십니다. 작년에 2학년 담임하셨죠. 1, 2학년 영어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5학년으로 올라오셔서 또 영어도 맡게 되실 것이고 특별히 5학년, 6학년 국어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6학년 담임 선생님 김문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동안 이제 초등에서 영어 교사로서 수년간 섬기셨는데 올해에도 6학년 담임하시면서 영어 교육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고등으로 올라가면요. 7학년 담임 선생님 나상현 선생님이십니다. 어, 영어 두 반을 맡아서 하시게 될 거고 또 그동안 뭐 수학도 하시고 여러 모양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실 것이고 또 코람디오 찬양팀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8학년 담임 선생님 이명애 선생님이십니다. 과학을 담당하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또 마음을 섬세하게 또 만져주는 또 그러한 귀한 선생님으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명 선생님은 음,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9학년 담임 최낙현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이들의 진로나 아이들의 마음이나 성품들을 잘 이해하고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귀한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영어도 함께 가르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0학년에 박가면 선생님, 우리 중고등 수학 선생님이시죠. 작년에 9학년 담임하셨고 올해 그 학생들을 다시 한번 맡아서 2년째 이제 10학년으로 담임하게 됩니다. 11학년 주지현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학을 많이
도와주셨던 선생님이신데 올해 11학년 담임을 맡게 됐고요. 올해도 또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비전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PTM을 시작하면서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잠깐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우 익숙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만큼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또 그것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우리는 많은 것을 보는 것을 또 추구합니다. 요즘은 뭐 소위 유튜브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고 또 나누고 뭐 이런 시대가 와서 정말 비주얼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순간에도 그것들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뭐 쉬운 예로 아마 보기 싫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도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죠? 감정, 뭐 숨겨진 의도도 있을 거고 그 마음속에 있는 비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의 결과물을 보게 되겠죠. 뭐 음악, 미술, 건축, 모든 예술 작품도 그렇고 수많은 문학 작품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뭐 10초짜리 광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그 작가들, 그 창조하신 사람들의 생각과 비전과 감정과 또 숨겨진 의도까지 사상과 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로고 한번 잠깐 볼까요? 아마 로고를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로고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로고도 처음에 학교 설립할 때 학부모 한 분이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디자인해 주신 그러한 로고입니다. 밖에 커다란 원이 하나 있죠. 이것은 글로벌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가운데 GLSS가 있고 그 GLSS 둘러싼 약간 C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GSS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GSS 세로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동그란 타원형으로 된 모양이 보이고 위에는 작은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실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익투스죠, 익투스. 초대교회에서 크리스천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을 때 익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렸죠. 익투스가 헬라어로 이제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지구 원 안에 그 익투스와 함께 물고기와 함께 같이 지탱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키우고 그 한 사람을 양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디자인도 그 안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 교육을 우리는 세속주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교육. 세속주의의 교육은 사실은 무엇에 기초를 하고 있나요? 세속주의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객관성이 아닌가 싶어요.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가치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보아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객관성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반복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속주의 교육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인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리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믿음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모두 가르치는 것을 바로 진정한 진리 교육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진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보이니까 가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짊어매고 그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던 것이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비로소 요단강의 물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죠.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육도 진리 교육을 한다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하고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실존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 지금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세상의 최고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기가 필요하고요. 출세가 필요하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더 많은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더 많은 시설과 더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왠지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내가 더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도 아는 지인이 이렇게 공부를 또 시키고 또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등등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뭐 명절 때 가까운 친척들 만났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보내냐.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신앙교육 한다고 고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부분적 진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분적 진리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꿈을 꾸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학교는 바로 그런 가치를 위하여 세워졌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띄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완전한 진리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가 함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역을 노력을 했었는데 그 진행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로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리소스를 가지고 방역 체계를 수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방역 지침도 있었고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방역 지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방역 체계를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매일 2회 체온 측정,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또 교실도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준비를 우리가 했었고 식당에서도 특별히 가림막 설치와 3교대 식사로 나눠서 배분해서 했고요. 식사와 또 알코올 티슈로 소독하고 관리하는 활동들을 매일 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매일 소독을 실시했었고 그 기록들을 우리가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운영 가이드를 우리가 만들었었고 또 그것들을 학부모님과 함께 공유를 했었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2.5 단계에서 우리가 교차 등교를 진행을 했었고요. 3단계는 아니었지만 준 3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지금 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조치는 2020년도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점점 이 지자체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작년에도 잘 해왔지만 올해도 고양시청과의 방역 요청을 적극을 협조하고 또 실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열화상 카메라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체온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하게 됐고 열화상 카메라는 학부모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 때문에 2차 등교를 실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2차 등교를 하게 되면은 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또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는 교차 등교 대신에 매일 오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금 고려 중이고 지금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전 수업을 진행을 못했었으나 올해는 새롭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학 전 모든 교사가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에 모두가 다 검사를 받는 지금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관한 안내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2.0 단계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 2021년도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초등 저학년들은 거리두기가 3단계가 아닌 이상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오고 모든 전면 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 초등 저학년들은 계속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어, 음, 작년에 좀 어려웠던 점들이 중에 하나가 기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다자녀인 경우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더 구입을 하고 또 대여를 또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온라인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관련된 안내도 더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차 등교보다는 매일 오전 등교를 실시해서 매일 아이들을 보고 확인하고 수업을 확인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후에는 각 가정에서 독서를 포함한 예체능 활동들, 여러 가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체능 수업을 우리가 좀 어렵다 해서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렵다고 그냥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뭐 미술, 음악, 체육 등 이런 예체능 수업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또 선생님의 지도하에 선생님의 가이드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면 수업처럼 그 똑같은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 통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온라인 학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피할 수 없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했던 것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그러한 계획이고요. 물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저학년이라든가 미디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알찬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초등 커리큘럼 또 중고등 커리큘럼들을 소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등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 부장 선생님이신 정현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학년도 4학년 담임을 맡은 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21학년도 초등과정 커리큘럼의 특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은 하루 7차시, 즉 주 35차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각 과목에 대한 시수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히는 반에서 안내되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 GLC에서 초등 신앙교육에 대한 특징을 보면 1, 2학년은 어린이를 위한 한그림 성경을 성경 시간마다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한그림 성경은 신약,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연대순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1, 2학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은 성경책을 통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말씀 통독, 말씀 암송을 기본적으로 지도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통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역 개정본이 어른들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접해왔던 그 성경 단어와 어휘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선뜻 세번역
본으로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원문에 더욱 가깝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새번역 성경을 읽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개학하는 날 우리 자녀들이 새번역 성경을 잘 챙겼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6학년을 마칠 때에는 성경을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학년별 성경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매주 성경 수업 1차 시는 학년별 정해져 있는 제자훈련 교재로 지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주 성경 수업 1차 시는 학년별 정해져 있는 제자훈련 교재로 지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매주 성경 수업 1차 시는 성품 훈련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학년별로 정해져 있는 핵심 성품은 GLCS 성품 훈련의 주된 목표가 되는 품성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일의 삶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교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성품 시간에는 학년별로 주어진 품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품 놀이, 성품 대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품성을 발견하고 품성의 정의를 바르게 알아서 예와 실생활 경험으로부터 행동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행동 목표를 기준으로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학생 스스로가 그 실천 사항들을 정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라서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는 저널리스트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악기, 체육, 미술, 클럽, 재량, FOC 수업이 있습니다. GLCS 초등 국어 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통해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학 영역의 이 국어 교과 성취 기준을 달성하지만 교과 성취 기준을 뛰어넘는 그 독서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즐거움, 상상력, 독해력, 어휘력, 논리력, 사고력 등의 교육을 위해서 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독서 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요. 많은 도서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책에서 말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조리 있고 짜임새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1학년도 국어과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국어 전담교사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교과를 전담하였는데 이번 21학년도에는 6학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년의 각 반 담임교사가 국어 교과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학년도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온작품 읽기를 시행하는데요. 이 온작품 읽기란 작품다운 좋은 작품을 일부가 아닌 온전한 글 전체를 읽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읽을 때 전, 중, 후로 이제 제대로 읽는 활동을 말하는데 읽기 전, 중, 후 활동은 예를 들면 책 조각으로 이야기 상상해 보는 것, 책 표지를 읽기, 또 모르는 낱말 뜻 알아보는 것, 독서 감상문 쓰는 것, 독서 토의 토론, 캠페인 활동, 다양한 질문들을 접하고 고르기, 질문을 만들어 보고 자신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LCS 초등 수학교육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속 성취 기준을 따르는데요. 수학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생활 속에서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학교과는 과제를 통한 개인 복습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보는 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 풀기, 오답을 체크하기, 그다음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질문하기 이렇게 과제 수행 과정을 스스로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학년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과제 수행을 이제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지만 과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복습 과정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님께서 자녀의 복습 과정을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학 교과에서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평가를 또 실시하고 있어요. 단원 평가를 실시해서 학습의 내용의 이해 정도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원 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평가 결과를 가정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도 단원 평가 결과를 꼭 확인해 주시고 자녀의 수학적 사고력 성장을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 과학입니다. 초등 과학 교육의 목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과학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21학년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학을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실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며 스스로 질문해보고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과학 원리와 개념, 용어를 배웁니다. 또한 실험하는 것과 더불어 요리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방식과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과학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모든 창조물이 한 유기체이며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과입니다. 사회는 3학년부터 주 2차시 수업이 있습니다. GLCS 초등 사회 교육의 목표는 주변 환경과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의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서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5학년 2학기부터는 역사 집중학습이 또 시작이 됩니다. 사회교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변화에 따른 그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교재가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서 조사, 발표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21학년도 영어 교과 교육에 대해서 하늘꽃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PTM 초등영어 교육과정 설명을 맡은 5학년 담임 하늘꽃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영어학습 키워드와 학년별 학습 개요, 온라인 학습 안내와 영어과 안내사항을 전달드리고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반 온라인 PTM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저희 영어과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의 올해 학습 키워드는 소리놀이, 글자놀이, 읽기 기초입니다. 1학년은 기초 파닉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놀이와 활동, 게임을 통해 알파벳 소리를 변별하고 글자를 익히고 챈트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글 파닉스를 주 교재로 하여 알파벳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1년간 기초 파닉스의 규칙을 배우고 글자와 연결하며 알파벳 대소문자를 익힙니다. 1학기에는 교과서의 챈트를 중심으로 읽기를 연습하고 2학기에는 영어 권장도사를 활용하여 읽기의 기초를 다집니다. 또 회화교재 핑거프린트로는 학교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단어를 활용하여 기초 회화를 연습합니다. 2학년부터는 미국 교과서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공교육 커리큘럼을 따르는 저니스 교재를 주 교재로 하여 언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 구문의 이해뿐만 아니라 미국 교과서가 담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활동으로 직접 경험하며 노래와 다양한 활동에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2학년의 회화는 룩 교재를 사용하며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회화 표현을 노래와 놀이, 활동으로 배우고 연습합니다. 3, 4학년의 학습 키워드는 단어 채우기, 기초 영문법, 유형 회화입니다. 1, 2학년에서 파닉스와 기초 읽기를 잘 마치고 3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어 학습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 환경에서 단어 학습에 특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은 주 교재인 저니스를 통해 6개 내지 8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하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초 영문법을 다지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이 쓰기다 교재로는 영작의 기초를 학습하고 이를 작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3학년부터는 구어체의 다양한 또 생생한 표현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책을 통해 회화의 기본 유형을 반복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매주 핵심 표현을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과 함께 배우고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며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하도록 유형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합니다. 4학년은 주 교재인 저니스를 통해 7개 내지는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의 형식과 구조를 이해하고 품사의 의미를 이해하며 이를 영어 장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문법이 쓰기다 교재를 활용합니다. 또 영화를 활용한 회화 수업을 하게 되며 수업 중에 해당 표현들과 변형된 표현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또 대답하도록 적극 권장됩니다. 5학년과 6학년의 학습 키워드는 긴 글 읽기, 구문 독해, 영어 드라마로 중학교 영어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 분량이 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5학년은 주 교재를 통해 렉사일 550 또는 700 정도의 글을 읽고 문학의 각 요소인 등장인물, 배경, 줄거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전치사, 접속사를 장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법이 쓰기다 책을 사용하며 또 독해 교재인 American School Textbook을 이용해 외국어 학습자로서 다양한 비문학 지문을 읽고 이를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5학년은 영화를 통해 회화를 배우며 유형을 활용해 실제로 짧은 총구의 대사를 작성하고 또 수업에서 실감나게 표현하면서 배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6학년은 저니스 주 교재와 권장 독서를 통해 렉사일 지수 700에서 850 정도 되는 글을 읽고 문학의 각 요소인 등장인물, 배경,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인물의 특징을 묘사하고 감상과 교훈을 글과 말로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문법책을 통해 간접 의문문, 관계 대명사 및 관계 부사, 수동태, 현재 부사를 학습하고 이를 장문에 활용합니다. 독해 교재를 이용해서는 다양한 지문을 읽고 중등 영어 학습에 필요한 단어를 익히고 문제 해결력을 연습합니다. 또 영화의 대사를 이용해 실생활과 밀접한 표현들을 학습하고 유형을 이용해 직접 짧은 대본을 만들며 실감나게 표현함으로써 영어 활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도구를 안내하겠습니다. 단어 학습을 위해서는 클래스카드라는 웹사이트와 동명의 어플을 활용합니다. 클래스카드는 온라인으로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뜻을 학습하고 퀴즈로 확인하고 철자 연습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도구입니다. 각 학년에서 매주 이뤄지는 단어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사용되며 개인 계정을 이용하여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은 가정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꾸준히 클래스 카드를 사용합니다. 동영상 시연을 담은 매뉴얼은 다음 주 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며 각 가정으로도 전송됩니다.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개학 첫 주에 클래스 카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또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영어 개별화 학습을 위해 온라인 보충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피9은 개인의 영어 학습 수준에 맞춰진 미국 교과서를 읽고 단어 학습과 회화 연습, 읽기, 독해, 문법 학습을 돕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학생은 진단평가에 따른 학습 수준에 맞춰 주 4회, 회당 1개의 레슨을 학습하도록 권장됩니다. 마찬가지로 배포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학생 계정을 만들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진단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학년 담당 영어 선생님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9 온라인 학습은 1, 2학년을 제외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합니다. 더 풍성한 읽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영어 도서관 안내입니다. 이 사이트는 학교 계정으로 접속하여 개인의 독서 수준과 흥미에 맞춘 책을 자동으로 추천받고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직 스스로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 다양한 오디오북도 함께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과에서 가정에 드리는 안내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학교 학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온라인 학습을 위해 각 가정의 온라인 학습 사용 환경을 점검해 주세요. 특별히 트로피9 사용을 위해서는 마이크 기능이 있는 노트북 또는 헤드셋, 트로피9 프로그램 설치를 포함한 PC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 온라인 학습을 할 때 2, 3학년의 경우에는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기기를 사용할 때 꼭 함께 자리해 주시고 다운로드나 로그인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반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해 가정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과제 수행이나 학습 태도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학교와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담당 선생님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시거나 토요일 온라인 PTM을 이용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퓨처에서 성경과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최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등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 커리큘럼을 들으셨지만 중고등도 학교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리큘럼은 학교의 목적과 학부모의 요구들 또 사회의 요구들이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는 학교의 시간표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표에 보이는 이 커리큘럼은 2021년에 전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수업하게 될 전체 수업 내용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 바뀌는 부분들도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목들에는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검 인증 교과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정부에서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일반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성경, FOC, 독서 토론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 가운데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이슈들, 우리를 갖다가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원칙적인 내용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여하는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과학과
사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체육과 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사가 지금 올해는 없는데 중등 과정 3년 가운데 1년 정도 한국사를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과목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성경과 FOC 독서 토론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성경을 잘 읽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날마다의 삶에 적용하려고 우리가 큐티와 묵상과 또 생활 가운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식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까지 기초적인 부분부터 성경적 세계관까지 넓혀가면서 다양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 그다음에 성경 암송도 열심히 그 안에는 또 채플과 여러 기도 모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진행하고 있는 게 FOC가 있는데요. FOC는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온 콜링입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미디어와 많은 것 가운데서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목적을 집중한다. 여기에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 목표를 집중하기 위해서 학업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지만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들을 장기적으로 또 주님이 주신 뜻 안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탐색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진 사람인가를 갖다가 합쳐서 그 목표들을 찾아가고 결국에는 앞으로의 대학과 진학과 관련된 진로까지를 담당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독서 토론은 저희가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 국어가 없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수업 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내는 힘, 또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것들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문, 사회, 과학, 뭐 심리학, 그 다음에 고전까지 두루 섭렵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또 많은 발표를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영어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담당하시는 선생님 설명하기 나을 것 같아서요. 우리 나상현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처 영어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나상일입니다. 퓨처에서의 영어 교육의 목표를 간단히 얘기하면 영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GLCS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상에 부합하는 국제 언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에서도 영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업들을 미국 교과서로 진행하고 중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영어 커리큘럼 로드맵입니다.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단계별 목표입니다. 퓨처에서 처음 올라오게 되면 영어 수업차 시가 6차 시로 오히려 초등보다 줄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회와 과학이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오히려 영어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졌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사회와 과학을 영어로 스스로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은 본문 독해를 선생님이 돕고 또 우리말로 다시 한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영어에 대한 노출로 자연스럽게 어휘의 확장과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문장 해석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10학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교과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11학년 2학기에는 토플 80점을 목표로 첫 공인시험을 보게 됩니다. 토플 80점은 학생이 영어로 학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GPA입니다. 이후서부터는 이제 GPA나 그 SAT나 ACT와 같은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합니다. SAT나 ACT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지만 장학금과 학생의 그런 수학 능력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최종적으로 12학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추어서 대학 입시 에세이, 자소서 등을 준비하면서 SAT,
ACT 시험 점수를 준비하면서 진학을 준비합니다. 이런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영어를 총체적으로 하지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인데요. reading은 크게 본문을 읽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쉬운 문장에서부터 짧은 글, 수필, 문학작품, journal article 등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본문의 수준을 향상시켜 갑니다. 리스닝은 간단한 회화서부터 강의나 이런 것들을 노트 정리를 하며 강연,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까지, 또 스피킹은 발음과 억양 중심 등으로 훈련하는 샤도잉에서부터 들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간추려서 말하는 paraphrasing, 더 나아가서는 어떤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까지, 또 라이팅은 간단한 문장에서부터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까지의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단계에 맞는 영어 공인 시험들을 통하여 성취도를 점검해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과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와 과학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밥 존스와 AO 교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미국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재들을 가지고 저희 학교가 이미 수년째 수업을 시행하였고, 그리고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학생들이 해외로 진학했을 때 바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과목들이 한쪽으로 좀 한 학년마다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부분들을 두루두루 섭렵해서 준비되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쫓아가면은 충분히 소정의 목표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과목에 대한 설명은 담임 선생님이나 학과목 선생님들한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 악기가 저희가 수업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악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체육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을 체력 증진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커리큘럼과 함께 또 보이지 않는 학교에 여러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 훈련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영성 훈련 캠프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도회와 또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예배들을 또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커리큘럼 상에 없는 동아리 활동도 학교에 활발합니다. 찬양단과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들 또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학기마다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서 시간이 월수금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 책의 독서의 어떤 방향들은 어떤지 선생님들이 체크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또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플래너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하루의 일상 또 한 주, 한 달의 단기, 중기 목표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그 안에 시험과 관련된 학기 전체의 계획과 방향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고등부는 학업과 또 생활,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각 학년에 맞는 자기만의 목표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소기의 목표들 또 학업적인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실 안내를 맡은 정영환 변사입니다. 교복사항 안내로 시작해서 이알림이 안내, 홈페이지 개편, 소통 방법 안내 등의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복 안내입니다. 기존 교복에 대해서 패턴이나 재질 등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이나 불평들이 많이 있었고 또 소재 때문에 빨래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서 교복을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교복위원회를 통해서
교복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는 한 개 업체를 선정하여서 한 개의 교복사를 선정하여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2월 말에는 그 교복사 사정들 여러 가지로 일정들이 겹치기 때문에 3월 2일 계약일에 맞춰서 교복 수령이 좀 어렵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3월 말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교복을 실제 신청하고 가서 측정하는 등의 세부 일정들은 교복사와 모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상하기로는 3월 중에 아마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수령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복을 입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복을 입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교복에 생활복이라는 형태로 좀 더 편하고 활동성이 좋은 것들로 생활복을 적용해서 입고 있는데요. 교복과 병행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복을 입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편입생의 경우에는 웰컴 패키지를 드립니다. 웰컴 패키지는 입학할 때 보통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서 드리게 되는데 그런 물품들 안에 바로 생활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복을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알림이 안내입니다. 이 알림이는 작년부터 학교의 각종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나 전체 공지, 그 다음에 채플 및 기도의 링크 전달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활용의 방안을 높이고자 이전에 종이로 나갔던 교재비나 교육비 고지서를 이알림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알림이 서비스의 장점은 이전에 왔었던 공지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교재비 고지서를 많이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 잃어버리시더라도 이 알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고지서들을 이 알림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알림을 운영하다 보니 학부모님들께서 확인하시는 비율이 한 60%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알림을 적극 활용하시고 모든 공지 확인에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핸드폰에서 구글 스토어 또는 iOS 같은 경우는 앱 스토어에서 이 알림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첫 번째 화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통은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가 없이 바로 새로운 기관 가입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기관 가입을 누르시면 그 다음 화면으로 나타나서 그 검색하는 기관명에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를 쳐주시면 밑에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가 나오겠죠. 그걸로 선택을 하셔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어머님의 연락처로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가입을 하시거나 전화번호가 틀렸거나 할 경우에는 직접 그 회원 정보를 입력하시고 가입 완료를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입 완료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그 가입 허가를 해야 하는데 가입 허가가 혹시 늦어진다면 행정실로 연락 주시면 바로 가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홈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바일 환경에도 접근하기 좋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요. 보통 컴퓨터나 어떤 노트북에서 열었을 때는 이 큰 화면과 같이 평소에는 뜨는데요. 만약에 핸드폰에서 학교 주소를 접속하게 됐을 때는 옆에 있는 사진, 조그마한 사진처럼 핸드폰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좋도록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술적인 한계로 이전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모두 다 가져와서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학부모님께 부탁드릴 거는 회원 가입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전 홈페이지 주소 그대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의 구 홈페이지는 바로 없애지는 않을 거고요. 1년 정도 유지를 하면서 혹시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이나 여러 가지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1년 정도 유지를 할 예정이니까 그 홈페이지도
한번 가셔서 사진이랑 다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구 홈페이지 링크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링크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홈페이지 아직 작업 중이어서 구 홈페이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토요일 22일 토요일부터는 아마 구 홈페이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회원가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통 창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카페, 밴드, 인스타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이알림일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것들보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홍보의 일환으로 인스타그램에 좀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앱에 들어가셔서 GLCS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디 GLCS 스토리를 검색하시면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학부모 임원단께서 헌신해 주셔서 아이들의 모든 생활하는 모습들을 그 안에 잘 찍어서 담아 주셨는데요. 그 사진들을 같이 또 보시고 또 그 여러분들이 팔로우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또 그 사진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홍보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방법들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민원을 받다 보니 조금 공개되지 않고 익명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민원을 넣을 창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민원 소통용 이메일로 info@glcs.co.kr로 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딱 교장 선생님하고 저만 볼 수 있는 메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민원이 있으시다면 이 민원 소통용 메일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실 전화번호를 이번에 031 번호로 새로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070 번호로 전화를 드렸을 때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031 번호와 이 세 가지 전화번호를 함께 계속 운영 중입니다. 이 전화번호들을 지금 보시면서 미리 핸드폰에 좀 저장을 해주시고 학교에서 전화할 때 학교에서 온 거구나라고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070 번호는 좀 분명히 기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인스타그램 사진이고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이런 식의 사진들이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미술 작품이라든지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급 생활 면면을 클래스 도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어떤 칭찬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 클래스 도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클래스 도조와 인스타그램의 다른 점은 인스타그램은 학교 전체의 사진들을 공유하기 위한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쓰는 거라면 클래스 도조는 각 반의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학급 생활의 면면을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칭찬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선생님이 얼마나 어떤 칭찬들을 해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 학습 도구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아마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올라갈 예정이니 그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실에서 전체적으로 드릴 사항들은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반별로 온라인으로 반별 모임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별 모임 시간은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맞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 온라인 반모임 링크는 아마 이알림이나 학년별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영상은 현재는 지금 약 1시간 동안 거의 1시간가량을 연속해서 보셨을 텐데요. 유튜브에 다시 올릴 때에는 파트별로 좀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혹시 다시 들으실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파트별 영상이 올라오시면 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별 모임 시간으로 PTM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